네, 쉽지 않은 주식시장, 오늘 밤도 얼마나 고생 많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타파하기 위해서 주식공장 신나게 들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멘토님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하는 멘토님 바로 수익률 맥시멈 맥스 멘토님인데요. 오늘도 정말 라이포트의 어마어마한 종목, 안정적이기도 하고 단계 급등까지 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종목 넣고 싶다,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제나잉크와 함께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맥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맥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열리는 QR코드입니다. 일단 QR코드는 방송이 끝나면 문이 닫으니까요.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맥스 멘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일주일 만에 만나 뵙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할 텐데요. 좀 밝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우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은 건강하고 재밌게 잘 보냈고 수요일 날 조금 FOMC 이후로 미국 증시가 빠지길래 걱정을 했는데 어제 증시도 좀 선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저희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유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키워드 들어볼게요. 네, 시장이 지금 조금 훈풍을 불어주는 모양새인데 저는 아직까지 조금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 중에 9시 반에 되면 고용지표 발표가 되죠. 그렇죠, 중요하죠.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 줄지 좀 결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지금 FOMC라는 원래 이제 확인이 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다 해소를 하고 확인을 하고 지금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달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이제 인상이 되는지가 좀 시장에서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50bp, 0.5%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인데 이런 지금 고용 시장이 좀 탄탄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준이 생각하기로 좀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은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시장에 좀 충격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 제가 이제 주식 종목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보유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이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식 보유를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종목은 길게 적금처럼 이제 모아 가셔도 되는데 적금처럼 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 그런 주식의 복리 효과 조금 누려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요 근래 어제부터 해가지고 많이 걱정들 하셨을 거예요. FOMC 이후에 3% 가까이 이제 미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선방을 했죠. 선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포인트냐면은 이제 중국 증시나 이제 항생 지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인들의 수급 이탈이 좀 이탈이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로 그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도 조금 진정성이 되어가고 있고 금리가 좀 벌어졌지만은 다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피면서 그런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은 좀 시장은 또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포인트를 확인하고 시장을 대응한다면은 그리고 짧게 대응을 한다면은 큰 리스크 없이 이런 힘든 시장도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현금 확보 비중을 높이시고
좀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할 때는 이제 투자를 하셔서 좀 안전하게 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미국은 많이 빠졌지만 우리자 미국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을 조금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질문 한 개만 드릴게요. 언제쯤 우리가 다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실질적으로 조금 뭐 재작년 이렇게 이제 뭐 대상승장이 일어났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주식시장에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장입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봤다고 하니까 이제 처음 다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 1년간의 하락하는 지수 하락 시기를 견디시면서 계좌가 마이너스 50%, 좀 심하게는 마이너스 70%까지. 보통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식 종목을 오래 끌고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수익을 내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은 결국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하락 장세 속에서 잠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만약에 주식 시장 자체가 좋아지는 거는 저는 한 2024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보통 근데 여러분들이 뭐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주식 시장은 원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이제 재작년 그런 이제 대상승장처럼 좀 상승세를 연출해 주는 거는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2024년 정도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시 반등다운 재반등은 2024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락 장수에서도 우리 맥스 멘토님은 끊임없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2024년까지 넉넉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과 우리 수익률까지 재난과 함께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힘든 장일수록 맥스멘토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수익률 맥시멈 찍을 수 있는 전략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주요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저희가 51%라는 놀라운 수익률 상승권에 있고요. 그리고 루닛 37%, 네온테크 29%, G2파워가 23%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스 멘토님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간에 잡아왔었던 종목들이 크게 슈팅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50%가 넘는 종목이 있다라는 걸 보시더라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왜 이분이 수익률 맥시멈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빨리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조금 알아봐야겠죠. 우선은 저는 이 G2파워 먼저 물어볼게요. G2파워 23% 상승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종목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전략에서 공략을 잡아서 이렇게 23%라는 큰 수익을 단기간에 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방송에서 원전 관련 좀 테마를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원전 관련주를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런 차트를 크게 보시자면은 지금 요런 지지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진입 사인을 드렸었고 요런 거는 제가 방송에서 뭐 이래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슈를 받아줄지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고 요런 이제 갭 상승한 부분을 조금 하루 만에 이제 좀 챙겨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부분은 이제 뭐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이제 챙겨 나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만 해도. 네, 그렇다면 G2파워 많은 분들이 조금 재진입도 가능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좀 물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저는 뭐 충분히 이거 왜냐하면 물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왜냐 그쵸. 과거에 한 2만 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할 때는 솔직히 뭐 이슈 테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상증자의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오죽
하면 이제 시장에서 먹을 게 없어서 무상증자가 테마가 되는 그런 맞아요. 장세까지 펼쳐졌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조금 다시 시작을 좀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G2파 같은 종목들 지금 저는 충분히 다시 지금 부근에서 물을 타셔도 좀 높게 이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부근에서 물을 타셔도 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바로 또 이 종목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가장 큰 수익률을 낸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해당 종목은 여러분 51% 상승률입니다. 정말 여러분 수익률이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해당 종목은 어떻게 해서 51%? 사실 이 종목으로 누구나 다 51% 만날 수 없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저희가 QR코드 찍고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맥스 멘토님이 타점을 나이스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51%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안겨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맥스 멘토님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이 종목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방송에서 승부사 종목으로 들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아, 맞아요. 네, 첫 번째 네. 종목 들고 나왔는데 지금 그때가 지금 여기 긴 장대 음봉 보이시죠?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추천드린 날 그 다음 주 제가 월요일 날 시초가로 진입을 하라 그랬는데 이게 그날 이제 그 주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9월 마지막 주가 좀 장세 그쵸. 자체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닿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넓게 제가 손절폭을 드렸었는데 그 손절의 이제 터치를 하고 좀 제가 이 종목은 조금 복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충분히 재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31,750원쯤에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고 뭐 보유 기간은 조금 깁니다. 뭐 오랫동안 저는 보유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종목들은 오래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봤자 한 그렇죠. 달이에요. 네네. 네. 뭐 이런 종목들 실질적으로 뭐 보유하신 건 한 2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종목들 뭐 여러분들도 뭐 무조건 한 2달이든 3달이든 믿고 기다리면은 30% 이렇게 확정 수익이라는 게 있으면은 어떤 종목이든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미래는 불안전한 네.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우리가 뭐 보유 기간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매도 사인을 잡는지 그리고 청산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이제 좀 강하게 뚫어주면서 충분히 앞으로도 조금 더 시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요 타점 부근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한 55,000원 부근까지는 좀 편안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와. 네, 좋습니다. 사실은 뭐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한 달 정도 남짓되는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51%라는 수익률 함께 하시려면요. 여러분 방송 중에 빠르게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루닛 37% 상승입니다. 정말 저는 놀라운 게요. 그냥 10% 20%가 아니라 37%라니요. 진짜 40% 가까운 수익률을 노란톡방에서 타점을 공략하면서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렸다는 게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맥스님,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루닉 공략을 했고 37%라는 큰 수익률을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잡으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제가 지금 설정한 차트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차트인데 이거 보시면은 좀 분홍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평선도 아니고 제가 조금 참고를 하는 보조 지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보조 지표에 이 주가가 좀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요 선을 좀 강하게 이렇게 양봉으로 좀 뚫어주면은 그 관련해서 이틀이든지 뭐 한 2주 안에 아니면 길면은 진짜 길면은 한 달 안에 무조건 이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뭐 히스토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옛날 거를 뭐 우리가 거슬러서 차트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뭐 제가 충분히 좋다고 판단하는 종목이었고 지금 뭐 제가 사용하는 이런 보조 지표에서도 충분히 이제 매수 시그널을 제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었고 이 종목 뭐 매수한 뒤로 마이너스 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좀 끌고 가실 수가 있겠죠. 네. 계속 수익권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으시면은 톡방에 이제 입장을 해주셔서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아까 로이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네. 이틀 전인가 저는 톡방에서 여러분들 다 살아 계시냐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소통을 좀 잘 해주세요. 좀 대답이 있었나요? 아니 근데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요즘에 네. 소통을 좀 못했는데 저도 뭐 열심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안 그래도 살아 계시냐 그러니까 한두 분씩 나서서 대답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톡방에 좀 들어오시고 계시고요. 또 들어와서 인증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에 있는 02007-8339번으로 주시면 지금 바로 생방송 조목 상담 가능하고요. 또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오늘 언급되는 모든 종목들 맥스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률 4가지 종목 중에서 다음 주에 한번 재접근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일 수 있을지 한 개만 픽해주세요. 아까 종목이 뭐였죠? 아, 현대건설 너무 이게 수익난 종목이 많아서. 루니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뭐 저는 네온테크, 지투파워. 네온테크를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안 물어봤어요. 네. 이 종목만 쏙 빼고 물어봤거든요. 네, 맞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들어본다고요? 네.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관련돼서 이미 좀 유명한 종목이죠. 과거에 상승도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대 밑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데 충분히 이 매물대만 좀 뚫어준다면 대시세를 이제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주가에서 지금 차근차근히 그냥 모아 가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종목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이슈를 받아주는 테마 관련돼서 좀 우리가 이제 미리 챙길 수 있다면은 이 종목들은 단기 급등은 근데 좀 바라지 마시고 좀 무겁게 좀 끌고 가시는 종목으로 해서 뭐 좀 적금주 같은 개념이잖아요. 뭐 은행에 우리가 적금을 지금 넣어놓으면 뭐 한 지금 이자 많이 쳐주는 데는 한 네. 7%에서 8%까지 쳐주는데 맞아요. 근데 뭐 다 조건이 붙습니다. 뭐 어떤 뭐 상품을 이용해야 되고 뭐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적금주처럼 이제 해놓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멘토님 겸손이 지나치십니다. 어느 은행이 이렇게 23%를 뭐 2주, 한 달 안에 수익률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야지 우리 맥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해 주신 이 모든 종목들 한 주간 다 공략해서요. 다 수익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셔야지 장을 이기고 수익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맥스 멘토님께서 시장을 조금 바로 흐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오늘의 데일리 이슈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제나 앵커와 함께 첫 번째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이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기술표준원 이 국가기관에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에 관해서 표준화 포럼을 발족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이 메타버스에 관한 전망 들어봐야겠죠.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충분히 뭐 미래 먹거리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외면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오늘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강하게 움직였지만은 거의 모든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을 반납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뭐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이제 뭐 국제 표준화,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표준화된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제 챙겨가자는 입장으로서 오늘 저런 식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화 포럼을 좀 발족을 했는데 뭐 이런 이슈가 이제 생긴다면은 뭐 아무래도 메타버스도 좀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세계지만은 또 현실 세계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쵸. 뭐 어떤 범죄라든지 옛날에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뭐 성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성범죄 위험성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좀 안정성이 조금 대두되다 보니까 좀 네. 시장의 관심을 외면 받아왔었는데 메타버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현실적으로 좀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가상 현실에서 마음껏 좀 펼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방송에서도 나중에 되면 이제 앵커님들도 뭐 메타버스로 나중에 대체되는 방송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저를 대체하실 좀 아니요, 계획이신가요? 너무 속상해요 네. 지금. 네, 그런 이제 점점 환경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네. 충분히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 그리고 음. 좀 공략할 종목들이 있으면 충분히 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메타버스 이슈 관련된 내용과 함께 좀 저의 고용을 위협하는 내용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타버스 이슈 관련해서 몇 가지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몇 개인가요, 멘토님? 좀 오늘 좀 주의 깊게 한 4가지 정도 좀 살펴봤는데 네 가지. 오. 네 가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네 가지인지 종목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목은 MP MP, 그리고 서닉 시스템, 선익 시스템. 네, 에이트원 그다음에 네. 이제 덱스터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덱스터.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다면 종목을 한 개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네. MP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대부분 반납하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제가 좀 아까 시장에 좀 외면을 받고 있던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뭐 물량 자체가 없었어요. 밑에서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오늘 좀 굉장히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여기 마우스가 조금 클릭이 잘 안 돼가지고 표시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수급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메타버스에 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네. 식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음. 근데 과거 MP 이제 전 고가가 이제 21,450원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현재 주가가 5,000원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네. 뭐 거의 4분의 1 토막이 지금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 지금 위에서 보면은 충분히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미리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뭐 미리 모아 간다면은 충분히 이제 과거의 이제 주가까지만 복귀를 해도 충분히 큰 상승률을 저희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 조금 집 나간 말썽꾸러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한 차례씩 들어올려다가 말았다가 들어올려다가 말았다가 좀 어느 한간에서는 거품이 낀 섹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 우리 맥스 멘토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도 뭐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만약에 우리가 꾸준히 우상향을 할 종목이라 그러면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기간을 좀 기다렸다가 이제 할 그렇죠. 수는 있는데, 지금 아까 제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가를 이제 꿈틀꿈틀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세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빨리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좀 진입을 하셔가지고 좀 짧게 수익을 챙겨 나오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뭐 한 2달, 3달 이렇게 보유한다고 무조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30% 이렇게 확정 수익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들어올리는 척하다가 또 다시 한번 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항상 보유 기간은 짧게 하시고 종목 순환을 최대한 빨리 돌려야지. 네. 뭐 이미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차피 종목이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 그쵸. 종목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뭐 자금을 더 투자해서 좀 빨리 시간을 찾아오는 방법도 있지만은 뭐 주가 뭐 하락 시기에 같이 동반 하락을 맞으면 이 주가가 회복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다시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종목만 최대한 빨리 또 시세를 줄 때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행위만 반복하신다면은 지금 뭐 50%, 60%뭐 마이너스 난 계좌가 어떻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맞아요. 충분히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아니고 희망을 네. 가지시고,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거니까 꿈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희망을 가지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수익률로 계좌가 금세 복구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물들 수 있겠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다음 종목 선익 시스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도 뭐 끼가 있는 종목이죠. 끼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갭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보시면은 거의 윗꼬리 다 달고 결국에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쵸. 갭상승한 부분만 좀 챙겼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부분들 뭐 수급도 많지만은 또 그쵸,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졌네요. 이렇게 한번 또 눌린 종목들은 조금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하고 그쵸. 있고, 또 갭을 이만큼 띄웠기 때문에 주가는 원래 좀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을 좀 강하게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갭 상승한 부분을 다시 한번 메꾸어져.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이 갭을 좀 메꿔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는 한번 판단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한번 에이트윈 들어볼까요? 네, 뭐 에이트윈 같은 종목도 네. 비슷합니다. 뭐 아까 제나잉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를 주는 척하면서 빼버리고 네. 또 주는 척하면서 말썽꾸러기 빼버리고 같은 네, 거. 진짜 아까 뭐 집 나간 말썽꾸러기. 네, 말씀 꾸리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시세를 빼버리고 좀 지치게 만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들어올리다가 계속 빼버리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이슈를 받았을 때 그래도 단기간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 챙겨 나올 수 있을 때 한번 공략을 해서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에이트원이 오늘 제일 많이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덱스터까지 함께 보시죠. 뭐 덱스터도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상승을 해주던 종목이었죠. 그렇죠. 덱스터, 맥스트 이렇게요. 네. 네. 그래요. 아니, 동의를 안 하시나요? 제 동생은 아닙니다. 일단. 아, 네. 네. 농담이고 덱스터 같은 종목은 뭐 충분히 과거에 이력을 보시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고 뭐 이미 지금 이제 이 하단의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이하는 지금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근데 뭐 아직까지 계속 차트 자체는 일단 우하향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 주가의 행방이 좀 달라지겠죠. 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근데 충분히 짧게 챙겨 나올 수 있는 구간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주식이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충분히 짧게 챙겨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 줄 때 좀 챙기시고 뭐 결국에 모든 분들이 시세 줄 때 못 팔아서 수익 구간에도 못 팔아서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런 욕심은 조금만 버리시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방식대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좌는 복구가 금방 가능하실 겁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그 수익 구간에서 조금 더를 원하다가 좀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종목 중에서 다음 주에 접근 가능한 한 종목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음 주 중에 뭐 지수 자체가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PI 지수 발표나 지금 좀 있으면 발표해서 하는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이제 시세를 어떤 식으로 지금 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다음 주 중에 공략을 한다 그러면 저는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 아까 제가 갭 상승한 부분을 조금 메꿔주로 내려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아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한다면은 충분히 다음 주에 공략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종목 중에서는 다음 주에는 선익 시스템이 탑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제나인과 함께 우리 맥스임 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참여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가보시죠. 네,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다음 주에 공략 가능한 종목명을 방송 중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해당 종목 정말 타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이 나이스한 타점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요, 여러분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은 QR코드 아무리 찾아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해당 QR코드 기본 카메라 키시고요.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우리 맥스멘토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소통 가득한 맥스멘토님 방에서 여러분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집권 3기에 접어든 바로 시진핑 관련 이슈인데요. 시진핑 관련 이슈에 묶여서 우리나라에도 관련 기업들이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슈인지 우리 맥스멘토님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진핑 3기 요 집권해서 뭐 우리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뭐 조금 불안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중국 탈출, 뭐 홍콩 증시 탈출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좀 런을 하는 사태가 좀 발생이 됐고 그런 부분이 좀 항생의 폭락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항생 선물 지수도 이제 그 시진핑이 3기 연속 연임을 한다는 소식에 그날 하루에만 6% 가까이 오늘 빠졌거든요. 근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6% 정도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도 차이가 좀 확실하게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그런 거죠. 좀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이런 지도부들이 어떻게 이제 연임이 되는지 지도부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이슈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이제 완화 조치를 좀 한다는 네. 그 생각을 그런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죠.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아모레퍼시픽, 애경 좀 관련 우리가 하락폭을 키웠던 종목들이 다시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백화점이라든지 화장품, 면세점, 그다음에 항공주들까지. 그러니까 뭐 제로 코로나 우리가 리오프닝 이제 가능할 때 코로나가 다시 해결이 될 것이라는 이제 소식 속에 좀 시세를 준 것처럼 이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조금 이제 풀리면은 우리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은 조금 더 시세를 받게 되겠죠.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슈 관련한 종목들은 또 이제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몇 가지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 요 같은 거는 제가 이제 3가지 테마로 네. 그 테마 중에서 2가지를 좀 들고 왔습니다. 우와. 그리고 그러니까- 총 6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총 6개요? 네. 아, 정말 감사하네요. 그럼 좀 들어볼게요. 뭐 화장품 관련해서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있고 네.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LG 생활건강이 원래 주가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에요. 네. 100만 원이 170만 원에 가까운 종목인데 자 지금 55만 원입니다. 아, 이것도 많이 3분의 1 내려왔네요. 타작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위치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매수를 하시면 크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꾸준히 네. 상승을 해서 챙겨 가실 수는 있는데 어차피 투자자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원하시고 그렇죠. 공격적인 그렇다 보니까 투자죠. 좀 공격적인 종목들을 원하시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봤을 때 충분히 좀 공략을 하시면은 이런 종목이야말로 그냥 보유하고 딱 좀 그런 말이죠 주시장이 뭐 사놓고 약 먹고 잠들고 2년 뒤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자. 네. 근데 그런 속담에 좀 걸맞는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종목은 좀 수익률이 안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런 종목은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은 그냥 사놓고 2년 뒤에 확인하시면은 굉장한 수익률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당장 매수하고 2년 뒤에 마음 편하게 봐라 이런 건가요? 약간 타임캡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종목들 그냥 음. 마음 편하게 진짜 매수하시면 돼요. 아.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기회다 싶으면은 더 네.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이야. 이런 종목 저는 원래 이런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길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금이 저는 묶여 있는 거 싫어해가지고 길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별로고 뭐 단기적으로 뭐 이슈를 준다는 종목은 차라리 만약에 아모레퍼시픽과 뭐 LG생활건강 둘 중에는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이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톡방에서 좀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좀 차트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시청자분이 차트 안에 있는 저 핑크색 추세선이 무엇인지 물어보셨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 선을 명칭을 좀 지었는데 제가 맥스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그냥 맥스선. 발견해서 예, 네. 충분히 여기 선을 좀 닿으면은 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네, 보시다시피. 지금 현대건설기계 아까 제가 수익 냈던 종목들 그러면은 충분히 이렇게 주가 하락 시기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선 근처에 오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네. 물론 이 종목이 아니 이 선이 무조건 100%라는 거는 아니에요. 100%라는 거는 아닌데 이 종목 어떤 차트든지 갖다 대면은 이 선에 가까이 지금 아까 요 종목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요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이 선에 닿으면은 진짜 길면은 한 달 안에 슈팅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보조 지표 당연히 뭐 큰 도움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종목에 투자하는 확신 그런 부분을 단 1%, 2%라도 더 높여줄 수 있으면은 저는 적극 활용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지표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 내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톡방 내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톡방에 들어온 실시간 상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맥스 멘토님이었습니다. 이 톡방 계속해서 들어오시려면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맥스 멘토님과 계속 함께 할 수 있고요.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 언급될 모든 종목들, 테마들, 히든 종목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이슈 관련해서 첫 번째 테마 화장품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 건강 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아무래도 중국이 조금 이 봉쇄 정책을 완화를 하게 되면은 좀 네. 중국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미 좀 외국인들을 좀 많이 거부하던 그리고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던 국가다 보니까 뭐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관광객 유입도 충분히 무시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뭐 신세계나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 면세점 운영하는 종목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슈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세계 같은 종목도 오늘 이런 이슈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 네. 이런 부분도 지금도 저는 저가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한번 같이 공략을 하신다면은 지금 보시면 지금 저가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고 말씀하는 부분이 지금 뭐 전에 떨어졌던 이 저점 부분을 지금 더 이상 안 깨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점 부분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저 이하로는 추가 하락할 뭐 여력이 충분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저거보다 이제 빠지더라도 충분히 단기간적으로 이제 반등을 해줄 것이고 저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마이너스 보는 날 없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날 없이 항상 빨간 불만 보시면서 큰 수익률을 좀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신세계 들었고요. 또 신세계 말고 또 있을까요? 네, 호텔 신라라는 종목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네, 뭐 신세계, 신라 좀 이 계열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마트도 네, 좋아하고- 범삼성가.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양목도 좀 푸른 계열이고요.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신 거죠. 네, 한번 들어볼게요.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을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요 종목도 지금 보면은 거의 역사적인 좀 신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좀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같이 관심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장난은 좀 쳤는데 호텔 신라와 신세계 두 개 종목 중에서 그러면은 한 개만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공략 가능한 종목은 신세계가 조금 더 유리하고 아, 오히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추적을 하시면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차트적인 이유인가요? 뭐 영업이익이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뭐랄까 신세계 그룹 자체가 이 신라보다 조금 더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한 개 더 여쭤보자면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여행 갔을 때 공항에서 이용하는 좀 면세점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차트적인 부분과 충분히 이런 네. 이슈로 인해서 동반돼서 아. 뭐 외국인이 뭐 일단 뭐 많이 많이 출국을 하게 되면은 이미 면세점은 지금 거의 최악의 시기를 좀 보내고 있다고 그쵸.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조금 이제 그나마 숨통이 트였을 텐데 뭐 면세점 중에서 이제 운영이 좀 힘들어서 불가능해서 좀 중단된 그 지점도 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수급만 좀 돌아와 준다. 그리고 외국인들 수요만 좀 붙어준다 하면은 충분히 큰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세 번째 테마 한번 들어볼게요. 세 번째 테마는 제가 여행 관련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여행 네, 관련주. 여행 관련주 뭐 하나투어도 있을 거고요. 노란 풍선, 뭐 빨간 모자 다양하게 있을 건데 레드캡도 죄송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뭐 참 좋은 여행 그리고 하나 투어 두 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그 이유까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하나투어와 참 좋은 여행은 패키지 투어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주가들이 뭐 지금 뭐 여행 관련주든지 무슨 주든지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거의 다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주 맥주라든지 그쵸. 뭐 술도 그렇고 그 옛날에 이제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을 받았던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흐지부지 되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뭐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뭐 마스크가 없이 방송을 한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밖에 나가셔도 마스크는 다 쓰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실내 마스크도 아직 해제가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오르다가 조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던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좀 우리 국내보다 더 훨씬 힘이 있는 중국의 이제 이슈로 붙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과거에 국내 이슈로만 해서 뭐 상승폭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면은 자 중국 대인구죠. 그런 부분이 이슈가 붙어주면은 얼마나 큰 상승을 보여줄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참 좋은 여행, 하나 투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종목이 모두 언급됐다 보니까 조금 더 어쨌든 여행사 규모 자체가 큰 하나 투어를 봐야 될지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패키지 상품 출시하고 있는 참 좋은 여행을 봐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좀 골라보신다면요. 저는 단기간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참 좋은 여행이 단기는 더 참 좀- 좋은, 네네. 네. 그리고 만약에 장기는 근데 이런 여행 관련주들은 솔직히 뭐 가치주가 아니죠, 솔직히. 뭐 이렇게 모아가기는 좀 힘들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붙어줄 때마다 큰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충분히 챙겨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주기 때문에 좀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참 좋은 여행을 추천드리고 뭐 하나 투어를 만약에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에서 조금 흐름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놀고는 있는데 과연 여기서 강하게 이 부분을 뚫어주냐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올라봤자 뭐 그렇게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수익을 챙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짚어봤는데요. 시간상 세 번째 이슈는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율주행 관련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관련 이슈 좀 들어볼게요. 네,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지금 국회 내에서도 자율주행이 이제 운행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이슈로 오늘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이슈를 좀 받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좀 오래 끌고 가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매매를 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단타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다음날 시초가에 사놓고 기다리면은 하루 이틀 뒤에 시세 주면은 매도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수익 주는 종목들을 저희가 추천드리는데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충분히 미래 먹거리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미래 방금 먹거리. 여행 그런 관련주들보다는 좀 미래 가치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좀 어마어마하다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그 중에서도 조금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멘토님? 만약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총 4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종목. 네. 그거를 다 오픈하지는 않고 만약에 그쵸.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보자면은 네. 모트렉스와 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챙겨요. 굉장히 좋은 종목 갖고 오셨어요. 우리가 네 종목을 다 어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시면요. 오늘 언급된 모든 종목들 자세한 전략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모트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들어볼게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승부사 종목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네. 맞아요. 충분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지수 하락 시기에 제가 피해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구간입니다. 지수 하락 시기에 이때 9월 마지막 주에 안 빠진 종목이 없어요. 안 빠진 종목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저희가 이제 추천드린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 네. 계속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충분히 아직까지도 모아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좀 천천히 올라가든 급하게 올라가든 좀 전고점을 좀 강하게 뚫어준다면은 충분히 대시세를 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아까 뭐 약 먹고 2년 뒤에 깨어나나 뭐 이런 농담을 했는데 네. 이 종목 또한 제가 봤을 때 이건 길게 안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년만 주무시면은 충분히 이 주가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와, 아니 뭐 약 먹고 2년 뒤에 깨어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트렉스 이렇게 반등이 강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와 주세요. 시간이 한 5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 맥스멘토님과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볼게요, 같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인데 네. 그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이제 다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ADAS 시스템이라든지 뭐 HUD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사고 영상 기록 장치 뭐 블랙박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영상적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카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좀 주목을 받는 항상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과거 지금 상승할 때 동반되었던 수급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래량이 거의 마른 상태로 주가 조정을 계속 받아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죠. 건강하게 조정을 받았고
충분히 그리고 또다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들썩여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톡방에서 질문하셨던 분, 자 이것도 보면은 자 이 선에 닿고 다시 올라갈 때 또 이제 여기서부터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우리가 매수 타이밍 이래 떨어지는 종목들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하면은 우리가 이런 지표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타이밍, 그래도 최대한 이제 뭐 발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정강이 아래 부분까지, 보통 이제 주식은 편하게 이제 무릎쯤에 살아서 어깨쯤에 팔아라 이런 속담 뭐 말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확률적으로 정강이 부분 아니면 발목 부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히든 종목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QR코드 중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금요일 얼마나 불금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이 졌네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유정 아나운서가요, 맥스멘토님을 저 목이 메일 정도로 어필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정말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빨리 가져다 대세요.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 인증까지도 확실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그럼 우리 기다렸던 시간이죠. 바로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말은 근데 제가 계속 많이 한 것 같은데 목이 갑자기 쉬셔가지고. 아니, 사례가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히든 종목 제가 뭐 종목명은 못 알려드리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는 뭐 흔히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들, 대형주들 실적이 충분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보통 이제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로 지금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수급이 들어와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좀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제 국내 시장 대부분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단기 이평선하고 장기 이평선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고, 요게 이제 그 줄어들게 되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더 큰 상승을 이끌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적까지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도 위치도 충분히 좋고, 그리고 가진 재료도 충분히 좋고, 지금 주가도 한참 바닥쯤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 이런 종목들도 조금 길게 보시면 큰 수익률로 좀 가지고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히든 종목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입장하시면 바로 어떤 종목인지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2부, 3부 통틀어서 언급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 없군요. 2차 전지 근데 네. 관련주를 저희가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아, 네. 그래도 혹시 흘려가는 말이라도 한번 하셨을까봐 없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히든 종목, 그리고 오늘 방송 이제 끝나면서 인사와 함께 어필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제가 뭐 아까 꿈과 희망을 좀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뭐 꿈과 희망은 조금 무리고, 일단 시장 장세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시황이 조금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방향성을 항상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황 부분 뭐 지루하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뭐 기피하지 마시고 뭐 수익 나는 종목 찾아다니시는 거 좋죠. 근데 정확하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좀 현명하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시황이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제 방에 일정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좀 알기 쉽게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맥스멘토님과 함께 수익 맥시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곧 방송 종료되고요.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일주일간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고, 많은 수익률 받아갈 수 없다라는 거 안내드리면서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식공장장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물러가지만 계속해서 코인 방송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 알찬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